안녕하세요. 나를 담다의 나담입니다. 나이 51세가 된 지금 저는 제 인생 중에서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합니다. 때가 묻지 않은 철부지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이 시골에서 친구들과 뛰어다니면서 마냥 즐거운 아이였어요.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친구들과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할 때도 있기도 했습니다. 어린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에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모든 게 즐거웠었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서 약간의 질투심과 시기심도 있게 되면서 국민학교 때와는 좀 다른 친구 관계에서 오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처음 생각을 해본 시기였어요.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온다고 하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가 사춘기였어요. 같은 반 친구가 장난치듯이 말하는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서 그 아이가 너무 미웠었던 적도 있어요. 저에게는 항상 신경이 쓰여서 예민한데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거든요. 학창시절이 즐겁기도 했지만 사소한 말 때문에 혼자서 나름대로 예민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미용을 배우려고 미용실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학창시절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미용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손님 응대하는 일은 정신과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성격이 까칠한 손님을 만나면 미용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으니까요.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가장 힘든 일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빨리 졸업을 하고 20살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건 정말 착각이었어요.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하는 사회생활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두 아이 출산을 하고 나서 혼자서 운영하는 미용실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혼자 인건비는 힘들지 않게 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단골 손님이 오시면 온갖 비율을 다 맞춰야 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머리 시술이 끝날 때까지 헤어 제품 설명도 하고 계속 말을 해야 했어요. 한 달 매출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매출이 나왔어요. 저의 예민한 성격상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다른 서비스직 미용업을 하고 있는 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미용을 시작하고 15년 만에 미용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정신과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해야 하는 미용에 지쳐서 단순한 생산직을 택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6살 때였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했을 때는 텃세라고 특별히 느끼지는 못하고 재미있게 일했어요. 미용업과는 달리 단순하게 맡은 일만 잘하면 됐었거든요. 미용업에서 일을 할 때는 주말과 빨간 글씨는 실수가 없었는데 미용업과 다르게 빨간 글씨 날과 주말은 휴일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끔씩 퇴근하고 직원들과 저녁을 같이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산직 회사에 다니면서 직원들과 어울려 퇴근하고 마냥 즐거웠어요.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울려서 얘기하며 술을 마시면 술이 술을 마신다고 취해서 다음날 아침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술병이 나서 힘들어 술을 왜 마셨을까 후회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다투게 되기도 했고요. 이런 생활을 하는 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남의 흉을 보거나
자기 자랑하는 얘기, 아니면 남편과 시댁 험담을 하는 얘기,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얘기할 때는 재미있었지만 자꾸 이런 얘기들만 하게 되면 집에 와서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서 나한테 좋은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다음 날이면 속이 좋지가 않아서 고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술 먹고 다니는 건 정말 무의미하다. 아무런 쓸데가 없는 시간이다. 더는 이런 생활에 재미도 없고 실증이 나고 이런 생활을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서히 직원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싫어해서 싸운다고 핑계대며 피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오면 저녁을 먹고 집안일을 하면 여유도 있고 가정이 편안한데, 직원들과 어울려 늦게 집에 오면 밀린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남편과 다투기도 하니까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서 아이들 정서에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으로 곧장 가는 생활을 하니까 동료들은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술도 좀 먹고 맛있는 곳도 먹으러 다니면서 좀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가 없으면 성격이 이상하거나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쯤에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는데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이상하고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생활하는 게 더 마음 편하고 좋은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하기 싫은 것도 같이 해야 할 때도 있었고,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줘야 할 때, 억지로 술을 권유해서 거절 못하고 마시게 될 때, 마음이 불편한 많은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기 싫은 걸 해야 할 때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해야 할 때는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서 간식을 한아름 사들고 동료들에게 잘 봐달라고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이 많은 직장은 별것도 아닌데 남의 흉을 보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었어요. 나이가 40대 초반까지 되는 젊은 직원 동료들은 남의 흉을 보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나이가 40대 후반이 넘은 직원들부터는 남 얘기하고 흉 보는 걸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때 느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말도 많고 요란스럽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욕을 하고 깔아뭉개는 게 늘 일상인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꼰대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같이 일하니까 안 어울릴 수도 없고 같이 끼어서 얘기하다 보면 후회가 돼요. 남의 흉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연령대가 다양한데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저는 더 편하고 좋았어요. 나이가 든 동료들이 더 불편하고 어울리기 싫은 상대가 되었어요. 매일같이 남의 흉을 보고 그러면 저 사람은 기분이 좋은가? 왜 저렇게 살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 나이가 50대 중후반이 된 여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둘이 만나면 직원들 흉보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었어요. 전 직원들 누구는 어떻고 어떻더라,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매일 흉보는 게 취미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남 흉을 보는 자신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이 어린 직원들이 해주길 바라고 함부로 말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작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요. 남의 단점을 얘기하고 흉을 보면서 자신의 단점을 정당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계속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일을 잘하면 회사는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정리를 했어요. 시간과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많다고 사람들이 모두 지혜로운 건 아니었어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더 많고
남 탓을 하고 흉을 잘 보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겠어요. 나이가 50이 넘은 지금의 저는 어울리기 싫은 사람들과 이젠 더 이상 억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곧장 집에 와서 살림에 재미 붙여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 더 행복하니까요. 이젠 50대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차츰차츰 남이 아닌 혼자만의 삶의 여유를 느끼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해지는 중년의 삶이 확실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서 알차게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게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거든요. 억지로 만나기 싫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땡땡땡을 만나면 늘 드라마 찍는 기분이다. 정말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고, 살아가는 저마다의 인생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자기 자신이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내 자신조차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타인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시간만 낭비가 될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주체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온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